사과 2 양반전 시작하겠습니다. 개념 학습 먼저 하겠습니다. 97쪽인데요. 양반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풍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자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부정적인 면이나 사회의 부조리, 옳지 않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비판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대상을 비꼬거나 조롱하여서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풍자를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사회 부조리를 둘러서 비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독자가 재밌게 읽을 수 있죠. 독자가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자, 풍자를 써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을 풍자할 건지 먼저 대상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할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형식을요. 만평, 만화로 비평하던가 시, 소설 등으로 할까라고 합니다. 양반전은 소설로 하고 있죠. 표현 방법은 어떻게 할까? 부정적인 면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비꼬아서 표현하는 반어를 쓰거나 아니면 풍자를 하거나 역설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운율, 반어, 역설, 풍자 등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은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요, 작가의 의도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112쪽 가보겠습니다. 자, 양반전은요, 고전 소설입니다. 양반들의 신분 매매라고 하는 사건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고요. 시간은 조선 후기, 강원도 정성군입니다. 주제, 양반들의 무능력과 허례허식. 허례허식이라고 하는 말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탐욕에 대한 풍자인데요. 허례허식은 겉으로만 꾸며져서 실속도 없고 정성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의만 중요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까요? 양반 신분 매매 사건을 통해서 양반의 모습을 풍자를 하고요. 조선 후기의 사회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자이 무능한 양반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렸어.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근데 그것을 못 갚아. 마을의 부자가 그 대신 그 빌린 돈을 갚아주면서 우리는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그것을 알고 첫 번째 양반 신분 매매서를 만들어줘. 증서를 만들어주는데 바꿔달라 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양반 신분 매매 증서를 보고 부자는 뭐 나를 도둑놈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라고 하고 양반이 되기를 포기합니다. 등장인물의 특성을 보면 우선 양반 들어갑니다. 학식과 인품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돈을 자꾸 빌리지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부자한테 양반 신분을 팔고 평민이 됩니다. 조선 후기에 경제적으로 몰락한 일부 양반계층을 대신해서 말해준다 이 말이고요. 부자입니다. 경제적은 있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지요. 양반을 동경, 양반을 부러워하면서 되고자 했지만 양반의 횡포를 알고 양반이 되는 것을 결국은 포기합니다. 조선 후기에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양반의 아내는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라고 해서 무능력한 양반을 비판합니다. 군수, 매매 증서 써주지요. 매매 중개하는 인물로 증서를 작성해 줍니다. 자, 양반 신분 매매 증서가 두 가지가 있죠. 봅시다. 양반 신분 매매 증서의 그 역할. 첫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이지요. 허례허식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체면 중시하고 허례허식이 있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쳐줘, 나 좀 좋게 해줘 라고 하면서 부자가 얘기하니까 두 번째 여러 가지 특권이죠. 나쁜 짓 많이 하는 것이고요. 횡포를 일삼고 평민들한테 횡포를 일삼고 부당한 특권을 행사하는 것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반 신분 매매 증서는요,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독자는 재미있죠. 소설 읽는 재미를 주고 독자가 이 양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자,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서 본 풍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양반의 아내. 당신은 평생 책만 읽기 좋아하지만은 뭐 돈 갚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구만.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돼.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양반,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요. 부자, 제일 마지막에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 라고 해서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도둑놈이라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시 하나 있고 만평 하나 있죠. 시 외래어, 조깅이나 샤워를 쓰는 모습을 비꼬아서 표현하고요. 만평은 불꽃축제의 모습을 만화로 표현하는데 시민의식이 팡팡 터져서 쓰레기만 남기고 왔다는 것을 비꼬하고 있죠. 풍자하고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박지원이 썼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 양반이고요. 자, 우선 양반 이야기 하는데 정성군의 양반이 살았는데 빚을 너무 많이 들었죠. 양반의 모습 경제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고요. 아내는 양파는 한 푼어치도 안 된다라고 해서 양반의 무능력과 비생산성을 풍자합니다. 양반 한번 볼까요? 이 양반은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해.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은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지. 경제적으로 무능력함.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울기만 해. 바보지요.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합니다. 양반 빌리고 곡식을 갚지 못해서 옥에 갇힐 것 같아서 울기만 하지요. 그래서 마누라가 야, 너 뭐냐? 라고 해서 경제적 무능력함을 비판한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그 마을의 부자가 가족과 얘기해. 나 양반 될래. 라고 해가지고요. 양반 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본문에 나오지요. 나는 부잔데 비천에서 말 못하. 엎드려야 돼. 양반 보면 양반 앞에 기져야 해. 라고 하니까 양반은 가난해도 존경을 받지만 평민은 돈이 많아도 양반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양반의 환자,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고 나는 이제 양반 될 거야.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부자가 양반의 환자를 대신 갚아준 까닭 똑같지요. 양반 신분 살려고 양반의 특권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알게 된 군수가 깜짝 놀라지요. 얍. 그래서 우와 너 짱이네 라고 해서 증서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해서 내가 증인 삼가서 증서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 한번 볼까요? 부자인 평민, 신분을 사고 팔 수 있었던 사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계층이 생기면서 신분제가 점점 동요하고 있죠. 양반 신분 쌓는 건데요. 어떤 사실인가라고 하는 걸 잠깐 볼게요. 조선 후기 신분제를 잠깐 보시면은요. 양이 되게 많아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었는데 힘이 좋은 세도 양반도 있긴 하지만 몰락 양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공부만 하는 망한 양반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몰락 양반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울고 있는 예죠. 그 다음에 농민들도요.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부자 농민, 부농도 생기게 됩니다. 빈농은 훨씬 많아지게 되지만 부자 농민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부자 농민이 몰락 양반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가 다 모아가지고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증서를 만듭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증서가 시작이 되지요. 첫 번째 증서의 내용을 가보시면은요. 양반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범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기, 돈 만지지 말자, 그리고 화롯불에 쏘대지 말자라고 해서 허례허식이지요. 체면을 중시하게 여기고 그 양반의 모습을 풍자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모습을 어울리는 속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과 어울리는 속담은 허례허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안 한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을 안 쬐다. 양반은 죽어도 문자 쓴다. 양반은 죽을 먹어도 이를 쑤신다. 허례허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본 부자는 가만히 멍하니 있었대요. 왜? 양반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야? 나한테 좋은 게 없잖아. 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하는가? 저에게 뭔가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고쳐달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양반의 의무만 잔뜩 있으니까. 자신한테 이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군수는 두 번째 증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두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인데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사치와 유흥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신분을 이양하여서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부당한 특권을 행사하는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두 번째 증서로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매매 증서를 본 부자의 반응은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알고 허망하지. 이 뭐야? 부당한 특권을 취하는 양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다? 도둑놈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결국은 양반 되기를 포기합니다. 다시 본문에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 라고 말을 하지요. 그거 나를 도둑놈 중요하지요. 양반의 부당한 특권을 가지고 횡포를 저지르는 부정적인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도둑놈, 풍자지요. 부패한 양반에 대한 풍자, 양반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갑니다. 끝.